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아침이고 저 어제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찍으려 하다가 그래도 내일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찍어 놓는데 생간 양해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번 학교 뭐 박사까지 하면서 여러 번 많이 배웠는데 그것을 배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이 막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금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뭐가 부족하지? 어디서 안 되지? 이런 걸 항상 체크업을 하고 관찰을 하는데 부모님들이나 다른 뭐 처음, 뭐 특수체육을 시작하는 뭐 체육하는 학생들, 뭐 체육하는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뭐가 안 되는데,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 안 되지 하는 상황 보면은 아이들이 코디네이션이 많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오늘 좀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적용하는 거를 얘기를 드릴 건데, 이런 거를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마스터를 해서 이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 펄포스가 아니에요. 정보를 갖고 조금 더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플랜을 짤 때 이런 것을 조금 어, 적용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짰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뭐 다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막 이제 프리스쿨이나 초등학교 가면은 바쁠 거예요. 바쁜 게 당연하고 그걸 권고 드리는데 뭐 OT, PT 뭐 이런 거는 많이 아는데 AP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OT, PT, AP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OT나 PT 같은 게 뭐 파인 모터 스킬 뭐 이렇게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AP가 좀 롱텀으로 볼 때 더 많이 중요를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접목해서 그걸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뭐 이렇게 막 찾아다닐 때 OT, PT도 중요하지만 AP도 part of the 서비스 플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코디네이션인데 코디네이션 한국말로 협응력인데 이게 정의를 제가 하는데 여러 신체 부위와 감각 적응을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순서, 방향, 힘, 속도, 타이밍을 움직이는 능력. 그래서 손발, 눈발, 양측, 상하체, 리듬, 힘 조절. 이 코디네이션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비장의 아이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느려요. 하지만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코디네이션을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안 쓰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코디네이션은 상대적으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나이가 이제 가서 20대 때는 따라했던 댄스 같은 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걸 따라하는데 한 박자 따라가는 게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팔과 다리를 그 움직임 하는데 약간 부조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비장애 사람들도 이렇게 안 쓰면 늦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 되겠지만, 연구에서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느리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so what이잖아요. so what을 시작하면 하지만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프랙티스를 하고 계속 그것을 발달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은 제가 가르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디네이션이, 낮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거는 일반, 어, 활동에서도 볼 수 있고 체육 시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이 대체적으로 체육 시간에 그냥 한다 안 한다를 딱 그냥 거기까지 받고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들이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놀 때나 그걸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쫙 뽑아봤어요. 공을 누군가한테 던졌는데 공을 자주 못 받는 애들. 그 다음에 목표물을 해서 공을 던졌는데 목표물을 잘 던지는데 힘들어하는 애들. 그 다음에 공을 차려다가 바닥이나 공 옆을, 그러니까 공이 앞에 있는데 그걸 차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애들. 그 다음에 두 솔, 두 발 함께 쓰기 어려움. 이거는 좀 아비어스한데 이런 게 많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팔과 다리를 함께 쓰는 게 어려움. 일반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대학교 때 에어로빅 같은 경우를 배웠는데 발 동작을 먼저 배우고 그걸 유스트 한 다음에 팔 동작을 배워서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을 가는 건데 이걸 연습을 하면은 배울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을 하면은 아이들은 따라하기가 힘들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한쪽 발이나 발만 지나치게 사용. 그다음 오른쪽은 될 수 있는데 또 왼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은 걷는 게 멀쩡한데 왼쪽은 또 부자연스러운 애들이 있고 또 왼쪽은 또 자연스러운데 또 오른쪽이 부자연스러운 애들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달릴 때 팔과 다리 움직임이 어색해. 달릴 때 팔을 안 흔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안 흔들고 있고, 또 오른쪽은 올라가는데 왼쪽이 잘 안 올라가는 거 있고,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데 균형이 잘,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균형을 잃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줄넘기 박자 활동에서 타임을 느끼나 봐는. 저는 요거를 요즘에 많이 이렇게 애들을 주의 깊게 줄넘기를 하는데, 장애를 떠나 리가들리스 오브 디서빌리티 얘는 다 되는데 줄넘기를 하는데 이 박자를 자기가 하고 어느 타이밍에서 점프 오버 더 루프 하는지를 아이들 그 타이밍을 놓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저도 이렇게 보죠. 왜 안 될까? 이렇게 보는데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공의 반응이 느려. 공이 오잖아요. 누군가에서. 근데 어느 순간 딱 차는 애들이 있고 그걸 못 차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작 순서를 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저번 계속 어떤 동영상에 마치가 스텝을 가르쳐요. 원 스텝, 세컨 스텝, third 스텝을 가르치는데 1, 2까지 가는 좀 가는 애들이 있고 1, 2, 3 와서 다시 1을 시키면 1이 뭔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제 애들이 놀리려고 웃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걸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원 스텝 가르치고, 세컨 스텝 가르치고, third 스텝, 다시 1 스텝, 나는 가만히 있고, 오케이, first 스텝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성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힘을 너무 세게 하거나 약하게 사용해. 그러니까 타깃이 있거나 누군가 주고받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게 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잘 모르는 애들.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 프로그램에는 진짜 많이 해서, 어, 이, 뭐라 그러지? 그걸 많이 해요. 원이면은 달려. 그 다음에 투는 stop, three is stop, 뭐 four is move. 이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이 그것을 잘 못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two is stop. 그래서 계속 반응을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장애물이나 친구와 자꾸 부딪히는 아이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왜 부닥치지 하면은 코디네이션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그건 아비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 경험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거나 자신감이 코디네이션이 좀 늦는다 그러면 어쩌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자기 스스로가 또 늦출 수가 있어요. 아, 난 이게 안 되구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구나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이게 디벨로먼털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피지컬 디서빌리티 있는 아이들도 휠체어 하는 아이들도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인클루전 되더라도 통합 체육에 들어가도 약간 몸이 부조화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알죠. 자기는 코디네이션이 약한데 일반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자기가 거기서 서바이벌 스킬은 자꾸 인클루드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나 교사가 이런 걸 좀 보시고 그거를 좀 코디네이션이 늦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가장 운동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걸 한 5가지를 뽑아봤어요. 눈, 손. 눈과 손의 코디네이션. 그래서 눈이 오는데 트래킹 하는데 손이 같이 나가. 우리는 인지적으로 알잖아요. 공이 오면 손이 나가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끝까지 눈으로 보는가, 부모님들이 어디서 본 공을 눈까지 보는가, 그 다음에 공을 오기 전에 손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손의 높이와 방향을 공에 맞춰. 공이 여기 있는데 손은 여기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공이 아래에 있는데 손은 위에 가고 그게 코디네이션이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은 안 되잖아. 특별하게 뭐 드로잉을 배우지 않아도 공이 아래로 오면은 손이 아래로 내가는 게 반사 반응인데 아이들이 그게 느리다고요. 힘들다고. 오케이? 잡은 뒤 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눈, 손 협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 반사 작용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반사 작용도 있지만 요것은 아직까지 갖고 있다. 물건이 오면은 누가 갑자기 물건을 던지면 그걸 보고 잡는데 아이들은 그것의 코디네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는가, 체육 시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가는데, 저는 풍선은 애들이 소리에 민감해서 풍선은 많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안 하는데, 풍선, 스카프 잡기, 스카프 위로 던졌다가 잡기, 이건 OT에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콩 주머니 던지고 받기. 코디네이션이 정말 힘든 아이들은 콩 주머니도 힘들어요. 그래서 큰 공 갖고 해도 아이들이 받는 게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바구니에 공 넣기.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 클래스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을 한 100개 정도를 클래스에서 깔아놔요. 그래서 음악을 딱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바구니에 계속 그것을 어, 어, 주워서 담고 한 5분 동안 하게 그 이유가 눈을 보고 공을 잡아서 공을 놓고 이게 되게 쉬운 활동인 것 같은데 제가 왜 반복적으로 하냐면은 아이들이 그 순간에는 눈을 보고 어, 어브젝을 잡고 공에 넣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켓으로 풍선치 이것도 저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디네이션이 있는 아이들이 라켓으로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거나 테니스가 라켓을 잡고 못을 친다는 활동도 되게 많이 힘들어요. once again 이런 걸 할 때 부모님들이 미리 뭐 테니스 가르치고 배드민턴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다 제가 알려드릴 태스크 어널라이스 해가지고 라켓을 미리 잡고 그 다음에 공을 치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해야지 미리 그것을 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저 아이들과 진행 속도가 어, 따라간다 생각하면은 이미 그거는 페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그걸 나눠서 가르치고 우리 아이의 코디네이션이 되나 아닌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어떤 활동을 하냐? 풍선 잡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해봤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저는 풍선을 진짜 사용을 안 해요. 애들이 소리에 민감을 해서 하지만 조금 안정적인 좀 튼튼한 풍선 던졌다가 잡고 하루에 조금 그 다음에 스카피 따라잡기 이거 같은 경우는 OT 스페셜리스트가 진짜 많이 하는데 저도 가끔 해봐요. 스카프 던졌다가 잡기 되게 코디네이션 협응력이 좋죠. 콩 주머니 받기 던졌다가 받기 제가 이것도 많이 하는데 콩 주머니 받다라고 하지만 약간 소프트볼 갖고 하늘로 던졌다 받기, 눈을 보고 받기 계속 연습을 하죠. 근데 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제 개인담인데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왜 계속을 하는지 의심하는 스태프들도 많이 있는데 좀 힘들죠. 이게 뭐가 지워지는지. 근데 되게 중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리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던졌다 받기 계속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큰 공 주고 받기. 그 다음에 바구니에 공 넣기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벽에 공을 자기가 스스로 던져서 다시 푸시백 하면은 받으면 제가 받잖아요. 그럼 공을 받고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의 펑션에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OT나
AP 선생님들도 요런 프로그램을 이게 쉬워? 아이들이 흥미를 뭐 요구해? 흥미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흥미를 가지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다 접근이 못하죠. 근데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 발 협응. 눈과 공의 목표의 위치를 보면서 발의 위치, 힘 조절하는 능력.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퀘스천 말, 무엇을 보는가, 부모님들이나 지도자가 차기 전에 공의 위치를 보는가, 차를 보는데 공을 안 보고 그냥 차는 아이들이 있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비장의 아이들도 이거 많이 힘들어요. 차기 전에 공을 보고 타겟을 보는데, 공 보지도 않고, 타겟 보지도 않고 타는 그런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좀 좋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에 공에 알맞은 부위가 닿는가. 공을 찰 때 대부분 뭐 사커를 가르치나 일반적으로 공을 차는데 발 안쪽으로 차야 되는데 애들 바깥으로 차는 아이들도 있고 또 위로 차는 아이들이 있는데 once again 가르칠 때는 발 안쪽으로 차는 것을 가르쳐 나중에 조금 아이들이 프로페션 하면은 조금 다른 포지션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아이들이 인트로듀스 액티비티 하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냥 레리고 하고 레리두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의 방향에 맞춰 몸을 이동하는가 이거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보는가 정지된 공 차기, 굴러오는 공 맞추기, 콘 사이로 차기, 발 드립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냐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서포트 하러 왔지만 이런 거에 지식이 없어요. 그 왜 어디까지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그냥 단순히 공 주고받기만 하세요 하는데 좀 요런 거를 저도 그 스태프한테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uncomfortable 해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도 좀 요런 걸 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을 오는데 몸의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공을 잡게 하는 거. 그냥 단순히 공 주고받기가 아니고 그리고 목표물을 던질 때 eye on the ball 하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경우를 좀 주고 하는 거. 좀 요런 거를 좀 스태프한테 하는데 부모님들도 단순히 피드백을 주거나 아이들한테 받아, 던져, 받아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피드백을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once again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활동, 오케이 정지된 공차기, 아이들이 공을 차지도 못하는데 계속 굴러오는 공을 찰 필요가 없어요. 공을 앞에 놓고 차고 그 다음에 다시 차고 받기. 그 다음에 목표물 맞추기. It doesn't matter. 스몰볼, 라지볼, 뭐 사커볼 목표물 맞추기.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콘 사이로 사기. 두 콘을 남겨놓고 이 안으로 공을 던진다든지 키킹을 한다든지 once again 제가 디스턴스 컨트롤 하죠. 아이들이 좀 기능이 떨어지면은 디스턴스에서 좀 넓게 하고 아이들이 좀 된다 그럼 좁게 하고 그 다음에 공 멈추기 그 다음에 선 따라 공 굴리기 공 따라 걸어가기 이런 건 좀 힘든데 비장의 아이들도 좀 엘레멘터리 스쿨 아이들도 이런 건 힘든데 그래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도 그거를 디벨롭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측 협응. 몸의 양쪽을 동시에 번갈아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는 능력. 이해하셨어요? 다시 하는데 오른쪽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왼쪽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를 번갈아 하는데 움직임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있어요. 체육 선생님도. 그다음에 한쪽만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가. 좌우 움직임을 자유로 사용하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봐요. 예를 들자면은 슬라이드 옆으로 가는 무브먼을 하는데 왼쪽으로는 되는데 오른쪽으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을 차는데 오른발은 되는데 왼발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드로잉은 되는데 왼손으로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달리기 할 때도 오른발은 올라가는데 왼발은 올라가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봐야 돼 할 수 있겠지만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석에 지도자는 가르치러 왔고 부모님들 알아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알아야 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래서 저는 그 플로우 액티비를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접목을 해서 그걸 하는데 아이들이 몸을 잡아당기고 롤링을 하는데 왼쪽으로는 돌아가는 스스로 돌리는데 오른쪽으로는 돌리기가 힘든 아이들 있고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이 돌리기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도. 그래서 아이들 이게 힘들면 점핑잭 같은 게 힘들죠. 점핑잭 같이 하는데 왼발은 되고 오른쪽은 안 되는 아이들 있어요. 줄넘기도 힘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데 왼쪽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공 받는 게 그러니까 양측 협의게 되면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윌체어 하는 아이들 있는데, 왼쪽이 아예 마비가 되고 오른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이미 왼쪽은 안 되지만 오른쪽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어떻게 인핸스해서 액티비티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래도 놓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나 부모님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할 때도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데 왼쪽이 스트로크가 어려운 애 수 있어요. 키킹을 할 때도 오른쪽은 차는데 왼쪽은 어려운 애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키킹을 보니까 이렇게 키킹을 할 때도 저는 수영을 오래 지도자 생활을 해서 수영을 할 때 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좀 아는데 단순히 키킹을 하는 게 아니고 발을 힘을 할 때 발을 잡고 발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발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오른쪽에 발이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을 할 때 왼쪽에 더 힘을 포스를 해줘야 돼,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그 다음에, 오른쪽 스트로크 하고 왼쪽 한데 왼쪽 스트로크가 안 되냈어요. 그럼 오른쪽 하는 건 냅두고 왼쪽 할 때 손을 해서 쳐주면 아이들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냐 하는데, 리본 양손 흔들기 제가 가장 쉬운 활동을 뽑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터널 기어가기, 굴러가기, 기어가기. 제가 이거를 왜 많이 하냐 아이들 프리스쿨이나 엘레멘터리 스쿨 애들이 충분히 양쪽이 하면은 왼쪽이 되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될수 힘들면 이쪽으로 인핸스 돼서 어느 정도 이게 디벨롭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기가 편하니까 오른쪽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만 하면 나중에 왼쪽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되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냥 되니까 오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왼쪽도 할 수 있게 하는 지도자나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프 안팎 점프, 그 다음에 동작 따라하기, 그 다음에 스쿠터 보드 끌기. 이거를 제가 썼는데 그건 제가 AI에서 받았는데 슬라이드하고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걸 할 때 딱 포인트를 잡아서 안 되는 쪽을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팔 올려. 그 다음에 수영할 때도 힘 가게 계속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 할 때도 손을 좀 쳐주고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여기 힘이 나중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측 협역 능력. 그 다음에 상체와 하체 이거 진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비장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팔, 몸통, 다리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걸을 때 팔과 다리가 함께 움직이는가. 요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팔은 되는데 발이 함께. 그러니까 오른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발이 나가는데 오른팔이 함께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던질 때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가. 그러니까 던지기 하기 전에 우리가 몸의 포스를 이용해서 오른쪽을 하고 왼팔 던져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힘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점프할 때 팔과 함께 사용하는 거. 제가 점핑잭 할 때 아이들이 대충 하지 않도록 항상 스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핑잭이라고 한국에서는 점핑잭을 점핑잭이라고 하나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런 텀을 다 잊어먹었어요. 점핑잭을 하는데 발은 옆으로 벌어지는데 팔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 선생님이다 제가 관찰을 한 건데 그냥 애들이 흉내만 내면 레디고 하고 있어 오케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좀 안 되니까 성격상 스탑을 하고 발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팔의 무브먼을 가르치고 나중에 컨비네이션으로 가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팔 다리 하면 애들이 정확히 안 돼요. 그냥 남들 하니까 저렇게 따라 하는 건데 팔을 먼저 연습을 하고 발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걷기, 달리기, 점핑, 콘 돌기, 장애물 코스 어디서 보는가 해서 제가 따라왔습니다. 쉬운 활동, 걸으며 팔 흔들기. 그 항상 걸을 때도 팔 안 흔드는 애 있어요. 일식적으로 팔 흔들어 소리치세요. 저는 소리칩니다. 팔 움직이라고. 그 다음에 점프하며 팔 올리기. 이것도 점핑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점프하며 팔 움직이기. 그 다음에 반대 손 무릎 터치. 이게 스트레칭 하거나 할 때 팔 올려, 무릎 올려, 팔 내려, 발 올려 이런 거를 한번 지도자가 하면은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하니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공 들고 걷기, 그 다음에 공 던지면 한 발 내딛기, 콘 돌고 공 던지. 요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액티비티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했지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그게 어 좋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지도자가 요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다양한 액티비티를 막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요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 제가 강조하잖아요. 기본적인 모로 스킬이나 피트니스를 갖춘 다음에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다 우리 인조이나 그런 거에 체력을 한다면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때 저는 마샬아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합 같은 거 나가면 뭐 정말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시합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에브리데이 똑같은 거를 연습 하나의 기술을 하거든요. 국가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술이 두 개 하면 많은 거예요. 대표 기술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대표 기술을 에브리데이 맨날 그것만 연습한대요. 다른 거 연습하려면 코치한테 혼나죠. 왜냐하면 대표 기술 그걸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안 돼. 가장 부족한 게 안 되는데 다른 거를 막 더 막 수영 뭐 이런 걸 가르친 것보다 아이들의 코디네이션 안 되면 이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너무 목소리가 높아졌네요. 그 다음에 리듬과 타이밍. 이것도 어렵죠. 알맞은 순간에 움직임을 시작하고 일정한 속도와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능력. 간단해져. 음악을 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춰 아이들이 그래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플레이닝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신호에 맞춰 시작하는가,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는가, 공이 올 때 손이나 발에 움직이는가, 음악이나 친구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가, 박수 따라하기. 뭐 박수 따라 간단한 거 같죠?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5번 1, 2, 3, 4, 5 제가 박수 때 따라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느려요. 3박자 느리는 것 같아. 근데 비장의 아이들은 박수 따면 금방 따라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느려요. 여기서 아이들의 리스폰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당히 늦구나. 딴 걸 해야겠다가 아니까 그걸 좀 반복적으로 해야겠다. 아이들. 그 다음에 음악에 맞춰 걷기. 그 음악을 틀어놓고 요즘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좋은 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딱 맞는 거.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 그 사람은 아이들의 흥미도 끄고 그 무브먼도 정확해서 아이들이 따라하기가 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가르칠 때도 막 오늘 이거 틀고 아이들이 이 음악 좋아하니까 저거 틀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무브먼 하기 좋은 하나 두 개를 반복적으로 틀어요. 예를 들어 호키포키 같은 거, 치킨 댄스 되게 유치하고 되게 간단한 활동이거든요. 못하는 활동이 많아요. 치킨 댄스 볼 때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닌데 또 왔다 갔다 하는 요 무브먼이 있는데 아이들이 요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치킨 댄스 할 때 요게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안 되는데 굳이 다른 거를 해서 할까 요거를 하고 팔 요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요렇게 흔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무브먼을 여러 개 가르쳐 준다 하니까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브먼을 반복. 하여튼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좀 졸립네요.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에 가장 쉬운 활동 박수 따라하기
신호에 맞춰 출발. 제가 항상 티칭을 할 때 유니버시티에서는 목소리가 안 쉬죠. 제가 옛날에 교수였잖아요. 유니버시티에서는 좀 교양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However, 제가 K-12 가르칠 때는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는데, 이유가, stop, one, two, three, 제가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그 신호를 정확하게 줘야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걸 유스트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달려 하는 게 아니고 신호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인지를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걸 몸으로 수행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공이 오면 잡기 음악에 맞춰 걷기 음악에 맞춰 걷기를 제가 한번 리핏을 하지만 너무 어려운 활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두 개 한 다음에 신호에 맞춰 걷기 제가 말을 빨리 하네 너무 길게 하요 그 다음에 줄 넘기 그 다음에 힘과 속도 조절. 이거 빨리 갈게요. 다 아실 거예요. 가까운 목표와 먼 목표에 다른 힘을 쓰는가. 가까운 앞에서 속도를 줄이니까 반복하면서 힘과 속도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짧게 하고 이거 그다음에 멀리 있는데 힘을 쓰는 아이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코디네이션의 파트 오브 코디네이션인데 요것도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들이. 그다음에 가까운 바구니에 약하게 던지기. 약하게 던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갖다 놓는 게 낫겠죠. 아이들 약하게 던져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공 천천히 굴리기. 천천히 빠르게 걷기. 저 이거 많이 하거든요. 빨리 걷기, 뒤로 걷기, 크게 걷기. 그 다음에 먼 주머니에 조금 세게 던지, 공 멀리 던지기. 내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너무 시간 안 넘기려고 제가 목소리를 빨리 하니까 please understand. 선 앞에서 멈추기. 오케이. 오늘은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을 뭐 막 I'm studying about it, I know every 막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인하고 관찰을 하고 좀 그걸 적용. 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런 걸 한번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서였습니다.